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회의실 한가운데서 갑자기 다음에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 그래서 같은 말만 반복하다가 결국 모든 시선이 저에게 꽂히는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동료가 어제 분명히 말해준 업무인데 전혀 기억나지 않아서 빈 메모지만 바라보며 식은땀을 흘리거나 머릿속에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모든 것이 흐릿하고 불분명해지는 그런 순간들 말이에요. 저는 그런 날들이 너무 자주 반복되면서 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믿기 어렵겠지만 단 15분의 작은 습관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6개월 전 회사 선배의 조언으로 시작한 이 방법은 제 머릿속 안개를 걷어내고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바꿔놓았거든요. 오늘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숨김없이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어떻게 그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났는지, 그리고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만약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시거나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실제 변화 이야기들을 더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에게는 큰 응원이 되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제 솔직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현우입니다. 34살, 저는 어느 순간부터 제 삶이 투명한 유리벽에 갇힌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회사 책상에 앉아 있으면서도 제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동료가 말을 걸어와도 그 말의 끝을 따라가지 못해 어정쩡하게 고개만 끄덕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제 상사가 지시한 업무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지 않아 메모를 뒤적이다가 빈 종이만 바라보며 식은땀을 흘리기도 했죠. 마치 머릿속에 짙은 안개가 끼어서 모든 것이 흐릿하고 불분명했습니다. 가장 당황스러웠던 순간은 지난주 팀 회의에서였습니다. 제가 발표를 하던 중 갑자기 다음에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같은 말만 반복하다가 결국 죄송합니다. 자료를 다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얼버무려야 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꽂히는 것이 느껴졌고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저는 회사 선배인 김 과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김 과장님은 항상 차분하고 안정적인 모습으로 팀을 이끄시는 분이었거든요. 과장님, 혹시 시간 되실 때 개인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요? 김 과장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요, 현우 씨.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해요. 카페에서 저는 제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집중이 안 되는 것,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매사에 의욕이 없는 것,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어려워지는 것까지요. 김 과장님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현우 씨, 혹시 브레인 포그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저도 몇 년 전에 비슷한 경험을 했거든요. 그때 처음 들어본 단어였습니다. 김 과장님은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모든 것이 불분명해지는 상태예요. 현대인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죠. 하지만 방법이 있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김 과장님이 알려주신 방법을 따라 제 상태를 점검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17가지 자가진단 항목을 체크했어요. 대화 중 말을 잊어버리는 것, 할 일을 다 못 마친 느낌, 집중하기 어려운 것, 감정 파악의 어려움, 주도적이지 못한 삶, 만사가 귀찮은 것,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것. 17개 중 무려 11개에 해당했습니다. 이어서 최근 5일간의 제 상태를 관찰했습니다. 수면 시간은 평균 5시간, 하루에 2~3가지씩 잊어버리고 오후만 되면 체력이 바닥나며 하루에 5~6번은 멍하니 있거나 의미 없는 상상에 빠졌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목이 답답해졌죠. 마지막으로 통제 위치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인생에 좋은 일은 운이나 우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 실패했을 때 남을 원망하는지, 감정을 주체하기 어려운지. 9개 질문 모두에 예라고 답하는 제 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외부에 맡겨버린 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진단이 절망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 과장님이 알려주신 해결책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에 대한 제 반응, 마음의 평화를 위한 행동, 변화에 대한 태도, 식사, 운동, 자유시간, 타인과의 경계, 자기 돌봄, 부정적 생각, 그리고 제 기쁨. 이 10가지 중에서 저는 가장 쉬워 보이는 아침 운동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집 근처 공원을 걷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자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조금씩 수월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종이에 적어 보았습니다. 안개가 거친 저는 회의에서 당당하게 발표하고 동료들과 편안하게 소통하며 퇴근 후에도 여유롭게 취미생활을 즐깁니다. 그리고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엔진 목표로 매일 더 즐겁게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전에 좋아했던 기타 연주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15분 루틴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9시 저는 타이머를 15분으로 맞추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먼저 제가 써놓은 목표를 소리내어 읽고 오늘 그 목표를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를 정했습니다. 첫날은 기타 케이스 열어보기였고 둘째 날은 기타 줄 하나 튕겨보기였습니다. 10분 동안은 그 작은 일을 실제로 실행했어요.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사에서 동료들과의 관계도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김 과장님께 배운 대로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네라고 답할 수 있는 말부터 시작했어요. 후배 정민이와 업무 협의를 할 때도 정민 씨, 어제 자료 정리 정말 깔끔하게 해주셨네요. 라고 먼저 인정해준 후에 혹시 시간 되시면 이 부분 함께 검토해 볼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정민이는 네, 좋습니다. 라고 밝게 답했고 그 후로 저희의 협업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팀장님과의 관계도 개선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팀장님의 지시에 네, 알겠습니다. 라고만 답했다면 이제는 팀장님, 지난번 조언 덕분에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먼저 감사를 표현했어요. 팀장님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큰 프로젝트에서 실수가 발생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다른 부서 탓을 하거나 상황을 원망했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답은 명확했습니다. 내 대응 방식? 저는 관련 부서에 먼저 연락해서 제가 확인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함께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상대방도 저희도 미리 알려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요. 함께 방법을 찾아보죠라고 답해 주었어요. 문제는 하루 만에 해결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오랫동안 소원했던 대학 동기 승호와의 관계에서 일어났습니다. 승호는 제 절친이었지만 몇 년 전부터 연락이 뜸해졌어요. 제가 먼저 연락하기보다는 승호가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는 일이 많았거든요.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승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승호야, 오랜만이다. 너 요즘 어떻게 지내? 혹시 시간 되면 내가 좋아하는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저녁 먹을까? 승호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현우야, 반갑다. 좋지, 언제 만날까? 라고 답했어요. 레스토랑에서 저는 승호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승호야, 그동안 내가 너한테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 항상 내가 먼저 연락하기만 기다렸고 너의 어려움에도 관심을 갖지 못했어. 미안해. 승호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현우야. 나도 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못했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날 이후 저희는 예전보다 더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승우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먼저 물어보고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승우도 제 변화를 알아차리고 현우야, 너 요즘 정말 달라졌다. 뭔가 더 따뜻해진 것 같아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회의에서 당당하게 발표하고 동료들과 편안하게 소통하며
퇴근 후에는 기타를 연주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무엇보다 제 삶을 제가 주도하고 있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김 과장님은 제 변화를 보시며 현우 씨,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달라질 수 있었죠?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과장님 덕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제가 배운 소중한 교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머릿속 안개는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수 있지만 반드시 걷어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내 반응과 태도는 바꿀 수 있거든요. 둘째, 아무리 작아도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의 힘은 놀랍습니다. 저의 15분 루틴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거창한 목표보다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세요. 셋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요구하지 말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먼저 주세요. 진심 어린 관심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믿으세요. 우리는 모두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이고 우리 각자에게는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저도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머릿속 안개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개는 영원하지 않아요.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맑고 밝은 하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 이현우입니다. 사실 이렇게 제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는 것이 처음에는 많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제가 그 어두운 안개 속에서 헤맬 때 가장 간절했던 것이 바로 나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이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 여러분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기억해 주세요. 오늘부터 딱 15분만 여러분 자신에게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저녁 9시에 제 15분을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오늘 제가 통제할 수 있는 한 가지는입니다. 또는 저의 15분은 애쓰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다짐들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시도해 보신 후기도 꼭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제가 삶에서 배운 소중한 깨달음들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안개를 걷어내며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15분이 모이면 언젠가 서로의 길을 밝혀주는 따뜻한 빛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